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네, 자리에 그러면 잠깐 앉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을 때 보셨었죠? 앉을게요. 너무 키가 크지 않나요? 네. 영화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아직 키가 다 자라지 않은 그런 연기를 했었고 스크린에서 그 모습이 지금 낯이 익으실 텐데 들어온 배우님들 보고는 조금 약간 세월이 그렇게 지났나?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미뤄 짐작을 하시면서 그래도 좀 매칭이 되시나요? 누가 누구지? 네네. 한 분씩 저희 그 관객분들이랑 만난 인사 말씀과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보신 영화 여름이 지나가면을 만든 장병기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첫 장편으로 이렇게 개봉과 함께 관객분들을 만나셨는데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떤 감정이실까? 개봉이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일주일간 계속 뭐 인터뷰나 또 시사회 각종 이제 행사들 뭐 이런 것 녹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하이 상태로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아마 한 몇 주간 이렇게 열심히 돌다가 집에 가서 누워 있을 때 한 번에 밀려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되게 하이 상태인 모습을 보고 있으시고 평소에 조금 더 다운되어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옆에 도시에서 어떤 낯선 곳으로 가서 이 영화의 시선이 되어주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준 배우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이 지나가면에서 기준 역을 맡은 이재준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을 촬영한 지 이제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요. 드디어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제가 연기를 시작했을 때 이제 처음으로 딱 만든 목표가 이렇게 커다란 스크린에 제가 나오는 작품을 담는 게 제 목표였는데 오늘 이루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귀여운 상의 얼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좀 약간 시크해진 것 같은데 제 느낌이 맞나요? 요즘 약간 평가가 어때요? 주변에서? 제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네. 바뀌었다고 하시니까 네, 좀 많이 바뀐 것 같죠? 분위기가. 네, 알겠습니다. 쑥스럽네요. 네, 최현진 배우님, 네, 너무 지금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서 그 날카로운 눈매를 거의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1시간 전부터 만나고 있는데 약간 섬찟해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네, 인사 말씀 듣고 또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저의 동생 영준이가 네. 오늘 아쉽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네, 그러네요. 혼자 오셨네요. 관객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들이 있대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대신 영준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본인 소개에 앞서서 네. 먼저 동생부터 챙기는 와, 이 영화 캐릭터랑 똑같네요. 네. 영준이 소개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란티 영준 역을 맡은 최우록입니다. 혹시 저를 기다리신 분도 계시겠죠? 아, 있으세요? 네. 아, 네네네. 5분 정도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5분은 계셨다고 꼭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우리 행님께 인사말을 전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에 계신 감독님과 배우님들 힘을 낼 수 있게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처음으로 배우님께 드리는 박수입니다. 네. 이 정도면은 환호가 열화 같았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한 15명이라고 좀 약간 과장해서 15명. 네, 기다리신 분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저희 배우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야겠죠 이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보신 영화에서 영문 역을 맡아 연기한 최현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영화 오늘 7월 9일 드디어 개봉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영화가 개봉하기까지 지금 총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방금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는데 좀 낯설게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저희도 볼 때마다 놀라운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저희 영화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 마음 그대로 오늘 보신 영화 저희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함께 앞으로 저희 영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진 배우님은 직접 본인의 그 3년 전 모습을 보니까 좀 어때요? 그러니까 진짜 나 많이 달라졌다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어제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네. 차이를 못 느낀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정준 배우님의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석호 역할을 맡았고 이 비행 청소년들 사이에서 꿋꿋하게 또 우등생으로 자리했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이 지나가면에서 석호 역할을 맡은 정준입니다. 네, 일단 저희 영화 이렇게 개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거의 처음 쓰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정준이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많이 이제 모습을 보여왔고, 약간 옛날 모습이랑 연결해서 자라온 모습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름이 정준이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점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OMR 카드에다가 제 이름이 두 글자이기 때문에 두 글자만 쓸 수 있다는 편리함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워낙 또 우리가 사춘기 하면 떠오르는 정준 배우가 있기 때문에 동명이 그 얘기 많이 들었죠. 네. 너무 옛날 얘기죠.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정준 배우님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저희 빨리 그러면은 엄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솔 배우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준 엄마 역을 맡은 고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워낙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그 성장의 어떤 그런 촉을 다룬 작품이어서 성인 연기하시면서 좀 외롭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영화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현장에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아이들이니까 혼자 네. 다닐 수 없으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너무 연기를 잘해서 뭐 예전에는 아이 없기면 좀 오래 걸리겠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정말 너무 잘해서 위협을 좀 느끼셨나요? 네, 여기서 내가 좀 못하면 너무 티난다. 네. 긴장 많이 했었습니다. 네. 거의 사실 최현진 배우와는 정말 1대1로 맞짱 뜨듯 하는 장면들도 있어서 지금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연기로 씬으로 좀 오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날 제가 졌어요. 지금 참패 느끼셨어요? 네. 졌다라는 거 지금 고설 배우님이 얘기하신 거? 네, 저는 제가 완벽히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적 장면에서. 근데 그 긴장이 실제로 촬영하실 때도 좀 있었어요? 팽팽하게. 저는 제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 엄마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정작 어머니는 별 생각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또 보니까 이 영화가 일종의 감정 액션 영화를 보여주었고 배우님들도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 씬들을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서희 배우님이 대패했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저희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감독님께 사실 이 영화의 제목이 여름이 지나가면이기도 하고
많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런 어떤 시기를 그리는 작품에서 유독 여름이 좀 도드라진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데 감독님께서 왜 이 여름을 고집하셨을까? 여름이 나타내는 상징성을 이 영화에 담고자 했던 이유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성장 영화로 보여지는 영화들에서 여름의 의미는 되게 진짜 가능하잖아요. 우리 영화 안에서도 어떤 그들의 사춘기에 되게 일반적인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가능한데, 사실 저도 뭐 그런 느낌을 의도해서 넣긴 했으나, 사실 그 속뜻은 이거는 되게 특수한 일반 명사로서 여름이 아니고 영문 형제에 대한 여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여름이 지나간 사람은 저한테는 영문 형제밖에 없는 영화예요. 그 엔딩 이후에도 기준이나 석호나 이런 소란을 한번 겪고 나서 다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전학을 가서 다시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을 해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여름을 리셋해서 또 다음 여름을 살 수 있는데, 다만 더 이상 축구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이들을 떠난 이 형제는 이제 바로 남들보다 이른 가을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름이 가지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컸었고, 그 여름 안에 이 캐릭터들을 위치하게 했을 것 같은데, 정작 그 계절감 때문에 배우들은 오늘 날씨만 봐도 여기 지금 바깥에서 어떻게 이렇게 감정과 대사를 전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3년 전이긴 하지만 그 여름의 촬영 현장을 배우님께 좀 불러오면 어떨까 싶은데, 어느 정도 어떤 씬이 가장 괴로웠을까, 찍을 때 어떤 고충이 있었을까, 약간 현장 분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진짜 더웠고요. 그때 제가 겪어봤던 여름 중에서 제일 더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로 더웠는데 제일 힘들었던 장면은 그 축구하는 장면. 네. 그 축구하다가 동네 형 공 맞은 그 장면이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진짜 한 5일만 촬영해도 막 얼굴 다 타고 막. 그래서 영화 초반부터 막 얼굴이 검은데 막 중간에 가지가 하얘졌다가 막 이러거든요. 얼굴 색이 계속 막 변하는데, 그 정도로 엄청 더웠는데 이제 뭐 재밌어가지고 잘 버틴 것 같아요. 맨날 재밌어. 이 축구 장면이 유독 또 이렇게 이 인물 캐릭터들의 어떤 이제 활동성을 나타내주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좀 약간 공부 외에 어떤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잖아요. 청준 배우님도 그 축구 장면이랑은 연관이 많죠? 네. 사실 원래 축구 장면이 더 있었는데, 네. 영화상에서 보시다 보면 많이 잘렸습니다. 네. 사실 저도 실내하고 밤 촬영 이외에는 많이 더워가지고 되게 배우분들하고 감독님, 이제 촬영 기사님 다 고생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도 전 즐거웠습니다. 약간 정신승리하는 것 같은. 네, 그래도 네, 즐거웠습니다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준 배우님은 약간 오토바이 타는 그 장면들이 여름 더위와의 어떤 사투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오토바이 타는 거는 거의 제가 탄 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해야죠. 없어요. 배구한테 레이스가 촬영입니다. 내가 그렇죠. 실제로 운전을 하진 않았다. 네네네. 그냥 거의 얹어진 상태로 간 거기 때문에 그냥 놀이공원에서 회전목마 탄 거랑 똑같지 않았나.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옆에서 배우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더운 여름에 촬영했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영화상에서 뭐 영문이 캐릭터상 항상 화나 있고 맨날 인상 쓰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 인상 쓰는 것과 화남이 가끔은 영화상에서 화난 게 아니고 더워서 짜증나. 자연스럽게 그 표정이 네.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땀도 많이 나가지고 땀이 많이 네. 나면은 같은 여름에 벌레도 많잖아요. 그쵸. 네. 막 몸에 달라붙고 막 촬영하다가도 벌레는 몸에 딱 붙는데 카메라 앞에서는 이렇게 막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견뎌내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메소드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네. 네, 네. 감독님 그러면 되게 계절을 잘 택하신 거네요.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아무튼 그렇죠. 실제로 그냥 이거는 여름 더위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실제 더웠던 느낌보다 이 영화상에서 좀 덜 덥게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실제로 엄청 더웠는데 영화에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덥지 가을에 촬영을 좀 더운 척 했나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그게 조금 아쉬우면 아쉬운데 아무튼 엄청 더웠습니다. 네, 지나고 나면은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그때 기억이 소환이 잘 안 되는데 사실 그 안에 현재 존재하고 있을 때는 그 감정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생생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시간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영화 속의 캐릭터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 더위 안에서 다양한 감정을 분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정들을 밖에서 봤을 때는 쟤는 왜 저러지? 제가 저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은 다 이유가 있고 변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들을 연기한 배우들은 좀 어떤 마음으로 각자를 대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의 대변자, 그러니까 내가 맡은 캐릭터의 대변자가 돼서 그들 인물들을 좀 어떻게 해석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준한테 좀 시간을 드릴게요. 기준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그 나이 때의 아이들한테 비난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좀 되게 그러니까는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정도면 좀 한번 엄마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항변을 하거나 또 이렇게 친구들을 한번 변호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늘 좀 뒤로 숨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퇴장까지. 그래서 실제 배우님은 좀 어떤 마음으로 기준을 연기했는지 그 기준을 어떤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연기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가지고 잠시만요. 천천히 말할게요. 길게 들려서 말할 것 같은데 일단 기준이가 이제 그때 캐릭터 자체가 좀 사춘기 온 그런 애거든요. 좀 엄마랑 트러블도 자주 일어나고 말도 되게 뭔가 버르장머리 없게 엄마한테 계속 툭툭 던지고 그렇게 하는 애인데 저도 당시에 이제 딱 그게 오기 시작할 때여가지고 실제로 배우님한테도? 네. 근데 저는 사실 몰랐는데 감독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뭐 사춘기 있는 것 같아 보였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더니 오디션 들어오시자마자 근데 이제 저도 몰랐지만 그랬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거 덕분에 뭐 기준이를 연기할 때 그 톤이나 이런 거는 딱히 그렇게 어려웠던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이가 비겁하다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비겁하게 연기를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의리 없는 그런 친구인 것 같고 뭐 어려서 그럴 수 있지 않나. 어리니까 진짜 비겁하네요. 볼 때, 그래서 영화 볼 때마다 항상 막 약간 얘 보면서 진짜 한테 쥐어받고 싶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도? 네, 제가 영문이 같았어도 멱살 잡고 막 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대사 봤을 때도 딱 그거 생각하면서 최대한 얄밉게 철없게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은 배우님한테서 좀 어떤 지점을 봐서 그 사춘기의 그 모습을 오디션 볼 때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기준이를 기준 역에 캐스팅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제주 배우한테서 느끼셨어요? 일단 저도 제가 연출부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오디션에 참여했을 때는 그 감독님의 의견을 중심으로
어떤 조건들을 알고 있고 그런 조건을 이렇게 해서 순위도 매겨보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감독이 되니까 이게 오디션 딱 들어올 때 좀 이미지가 한 번에 왔던 것 같고 재준이의 경우는 되게 도시적인 이미지가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쑥스러워하는 모습인데 또 이제 오디션을 왔는데 연기는 안 할 수도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연기가 부끄러움이 적절히 섞여 있는데 그러면 실제 어떤 사춘기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춘기에 있는 상태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연기하는 걸 또 연기한다 생각해도 맞는 것 같고 어쩌면 제가 첫눈에 마음에 들어서 그런 생각을 뒤에 해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설득하려고 그랬나? 사춘기여서 좋았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오히려 되게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영문에게도 영문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그러니까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폭력적이죠. 폭력의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인물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이 미화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친구한테도 그렇게 자기를 좀 약간 단단하게 다른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어떤 편법을 써서 갈취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실제로 연기를 한 현진 배우는 영문에 대해서 좀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 인물을 해석했는지 들어볼게요. 영문 역할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저희 캐스팅 오디션 비하인드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영문 역할로 오디션을 본 게 아니었어요. 저도 이 친구들과 같이 기준이랑 석호였나? 라는 오디션을 봤었는데 몇 주 지나더니 영문 역할 캐릭터를 읽어달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름처럼 영문도 모른 채 영문이라는 캐릭터를 읽었는데 이 영문이라는 아이를 솔직히 이해하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주변에도 제 친구들을 봤을 때 이런 친구는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감독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었었어요. 감독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장문으로 연락을 남겨드려가지고 감독님께서 영문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걸 읽었을 때 저는 이 영문이라는 역할을 연기를 하기 위해서 영문이가 돼야지가 아니라 먼저 이 영문이라는 캐릭터랑 친해져야지라고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먼저 한 걸음 다가가서 친해지기 위해 먼저 노력했던 것 같고 영문 역할을 준비하면서 관객들이 나중에 이 영화를 보셨을 때 관객들이 영문이를 보셨을 때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목표는 이 아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애들을 때리고 물품을 갈취하고 도둑질을 하더라도 절대로 이 아이가 미워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었어요. 그래도 조금은 안쓰러워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보여지고 싶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염두에 두고 영문 캐릭터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그 문자가 지금 좀 생각나세요? 현진 배우님이 보냈던? 저도 장문으로 답을 해서 모든 내용이 생각이 나진 않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했던 말이 제가 다른 어떤 인터뷰나 지부에서 많이 했는데 뭔가 부모의 부재를 설명할 말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게 엄청 생각해보면 큰 환경의 차이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다가 안 계셨을 때와 아예 처음부터 부재가 한다는 건 다른 의미여서 그래서 좀 더 쉬운 표현을 못 찾아서 그냥 어떤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는 표현을 그때 처음 얘기를 했었고 그조차도 저조차도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서 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단순하게 어차피 영문이란 인물도 그게 자기 감정을 분별을 잘 하진 못할 것이다. 물론 사춘기에 접어든 인물이고 원래 그렇지만 그런 어떤 감정에 어떻게 보면 좋고 싫음조차도 어쩌면
감정도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그걸 너무 이 감정을 하나하나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캐릭터를 관통하는 뭔가를 너무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씬, 그 씬에 충실을 하면은 아마 지금 이 후반부의 사건들이 영문이를 어떻게 조금은 설명해주고 있으니 저는 그 씬, 내 씬 그냥 충실하길 바라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연출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매혹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리가 좀 필요한 캐릭터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또 관객이 너무 영문에게 빠져들면 안 되는 미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좀 고민하셨나요? 네, 그 실제로 영문이가 영화 초반부터 너무 어떤 감정적으로 그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거나 어필하거나 한다는 게 자기 어떤 환경을 변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저는 그게 조금 저한테는 경계되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불편할 수 있는 욕설의 수위나 횟수 같은 거를 계속 줄 수밖에 없었고 이게 한번 영문이한테 우리가 마음 열면은 너무 쉽게 이 친구의 어느 걸 변명을 해주고 싶게 초반부터 돼버리면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련의 사건들에서 영문이의 폭력을 내가 미워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저는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런 현장 디렉팅도 했었고 물론 뭐 이런 얘기들을 그 당시에 이 배우들하고 막 진솔하게 막 다 말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런 저의 말들이 너무 준비할 때 크게 들어갈까봐 그러면 조금 건조하게 보고 싶어 했을 때는 너무 크게 받아들이니까 자기의 캐릭터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나에 대항해서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항해서 조금씩 변화를 시켜가지고 어느 지점을 찾아가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거리를 유지하기에는 정말 너무 매혹적인 사춘기의 외형을 좀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서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좀 관리하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거의 커튼 같은 그 머리. 영문이요? 네. 영문이 그 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진짜 관계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보는 내내 영문이 머리 많이 답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좋아. 정말요? 기준은 그 영문의 헤어스타일에 반한 거 맞죠? 약간 부러움이 있었던 거 맞죠? 실제로도 부러웠고 실제로도 부러웠어요? 저보다 훨씬 깔끔하니까요. 네. 근데 이게 좀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촬영 중간중간에 계속 자른 거예요. 그 길이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네, 자른 거예요. 진짜 촬영 도중에 캠핑 의자 하나 깔아두고 앞머리만 막 자르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전혀 막 그렇게 관리가 안 되거나 이렇게 갖춰둔 머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기준은 확실히 그 부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외형적인 그 터프함, 그 영문이 가지고 있는 터프함 때문에 본인도 조금 그 세계에 빠져들고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좀 약간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기준의 헤어스타일도. 네 맞아요. 근데 솔직히 저 영화 보면서 이게 영문 형보다 제가 더 답답해 보이지 않았어요? 진짜 답답했는데 네. 그것도 머리 원래 다른 작품 때문에 이제 유지를 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이게 또 사춘기랑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어디서 말씀을 해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과 영문의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쯤 이제 그 석주는 어떻게 석호는 어떻게 죄송해요. 섞였어. 석호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평범한 약간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정상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이 둘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좀 어떤 느낌으로 캐릭터를 바라봤는지 배우님의 입장에서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어떻게 잡았냐면 일단 기준이
너무 뭔가 기준이처럼 사춘기적인 애도 아니고 이제 뭔가 너무 극단적으로 영문, 영준처럼 이런 캐릭터도 아닌 중간 포지션으로 잡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연기를 하는 내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준이를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이하고 제일 처음에 만난 캐릭터가 석호니까 또 석호도 그걸 알고 되게 기준이를 챙겨주고 같이 좀 석호는 베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준이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기준이가 저한테 좀 더 소홀해지고 영문, 영준 쪽으로 가는 걸 보고 좀 되게 저도 같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석호를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석호도 사실 감독님 이 영화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감독님이 이 두 인물의 어떤 부분의 극단적인 것들에서 좀 벗어난 인물이 필요했던 이유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기준이가 이 소도시로 전학 왔을 때 엄청 싫을 거라고 생각했고 싫어하고 그랬을 때 기준의 어머니는 어쨌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른의 계산법에서 자기 아들이 와야 됐던 것이고 그 마을 안에서 이제 친구들을 볼 때 석호라는 애는 그게 가능한 나이인데 어른들에게도 충분히 반장으로서도 인정받고 또래들에서도 무시당하지 않고 성적도 되고 뭐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때는 조금 앞서 나가는 뭔가 리더십이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했을 때 기준이가 한 번에 영문이한테 가는 건 너무 거리가 머니까 기준이 엄마 눈에는 제 정도는 오케이. 하지만 사실은 얘는 영문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을 만큼 힘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가 타고 들어가기에 어떻게 보면 적절한 우리가 흔히 보는 느와르 형식의 영화에서는 전혀 그 세계 바깥에 있는 사람이 글로 들어가기 위한 인물이 필요한 거고 물론 어떤 중간 것보다는 좀 더 역할이 더 크긴 한데 아무튼 그 정도로 설명을 네, 사춘기 아이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성인을 어떻게 보면 대변해주는 역할일 수도 있는데 기준의 엄마의 마음은 어떤 거였을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욕망의 크기를 아이한테 투영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너무 욕망이 앞서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세계의 이 지금 지방 소도시에 와서 그 엄마가 꿈꾸는 거는 어떤 거였는지. 제가 이 영화제에서 이제 상영이 됐었는데 어느 분이 최고의 빌런이 엄마고 그 얘기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나쁜지 그러면서 이 엄마가 영문이 영준이 형제를 그렇게 두는 게 맞냐, 어디 기관에 보내서 더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름 걱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네가 걔들하고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인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위선적인데 우리 어른이 그런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보니까 농어촌 전형 혹은 대학 입시 전형 때문에 주소를 바꾸는 일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게 나쁜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이게 어른들이 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니? 이게 옳은 일일까? 라고 우리 전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서도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영화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위선적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는 우리도 거기서 어느 정도 떨어져 그러니까 액션을 적극적으로 취했을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자신 있게 나는 달랐을 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선생님을 비롯해서 마을 주민이나 그 엄마가 하는 대사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더 좀 뼈아프게 좀 쳐다보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각자 캐릭터의 이제 입장을 좀 대변을 각 배우님들께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지금 좀 마이크를 드리고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아, 네. 네, 정말 영화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보는 내내 입을 못 다물었는데요. 특히 최현지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할이 단순히 내지르는 역할이 아니라 계속 참잖아요. 참기도 하고 때로는 체념하는 모습을 굉장히 좀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두 개인데 그 카페의 신에서 이제 고서희 배우님이랑 최현지 배우님 이제 카페의 신 NG 없이 갔는지가 궁금하고 또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음식을 섭취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페리카나 드셨는지 이렇게 두 가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네, 페리카나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페리카나요? 페리카나 제가 페리카나 알바를 했는데 실제로 알바를 했다는 게 아니고 영문내가 알바를 했다는 건데 저는 한 입도 먹지 않았고 우리 친구들이 먹지 않았나? 네, 애들이 아마 먹었을 거예요. 제일 많이 먹었어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먹었을 거예요. 네. 그 약간 체중 감량 그거를 좀 하셨었던 거예요? 네, 영화 촬영하면서. 네, 엄청 많이 감량했던 것 같아요. 기준이 조금 약간 좀 말라 보여야 된다 이게 좀 감독님이랑 얘기하셨던 게 있었는지. 딱히 그런 거는 저희가 그런 기준을 두진 않았는데 네. 뭔가 그래도 얄쌍하고 샤프해 보여야 좀 영화의 멋있다? 캐릭터답게 네. 멋있고 네. 날렵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좀 약간 생각했던 캐릭터가 있었어요? 다른 영화나 이런 데서? 생각했던 캐릭터는 전혀 없었어요. 아주. 네, 이걸 그냥 영문이라는 그냥 제가 일부러 다른 캐릭터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냥 영문이라는 캐릭터를 아예 이 세상에 없던 존재를 제가 하나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과 함께 만들어 나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페리카나는 드시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네 카페신 얘기를 그러면은 네 엄마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카페는 거의 네. 크게 NG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날 네. 저희 촬영 아마 첫 씬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날 첫 씬이 아니고 그 카페가 시간이 몇 시까지밖에 촬영을 못해서 더 욕심있게 더 뭐 테이크를 많이 가거나 뭐 그런 사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진짜 요즘 애들이 진짜 연기를 잘한다고 했던 게 참패 정말 연기를 얘가 나를 그래서 제가 한 테이크 갈 때마다 물어봤어요. 이번엔 어때? 이번에 저번 컷이 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번 씬은 어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예. 맞아요. 그랬습니다. 진짜 그 장면은 저는 이 둘 사이의 어떤 멜로 관계 안에서의 구도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가 서로를 어떤 방식으로 좀 약간 매력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매혹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빌런이었던 이유가 결국 그 관계를 깨트리는 거니까 어떤 질서, 사회적인 질서에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감독님 그 장면은 굉장히 통속적으로 촬영했다고 설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뜯어말리러 온. 네, 근데 방금 맛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통속적으로 판단했던 거는 기준이 엄마는 통속적으로 판단했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면
그 영문이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럴 수 있으니 좀 맛있는 것도 사먹이고 영준이도 불러서 맛있는 사준 척 하면서 좀 기준이랑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는 되게 컨트롤 하려고 자기보다 한참 어리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싸우러 가는 게 아니죠. 자기 정말 통속적으로 우리 아들 만나지 말을 돌려서 잘 교양 있게 해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갔는데 영문이는 처음부터 이런 자리가 만났을 거예요. 이 경험치는 너무 높아서 기준이 엄마가 자기를 불러낼 때부터 또 올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영문이는 그 경험이 분명히 많을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뭔가 수싸움을 하듯이 막 엄마가 걸지만 영문이한테는 그게 너무 빨리 할 얘기를 해라. 그래도 뭐 그런 식이었죠. 네. 전혀 다른 여기도 다른 두 뭐라 해야 될까 환경과 상식의 이 인물들이 마주치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결국 이제 어른이,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이게 뭔가 이렇게 기선을 제압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실하게 느꼈고 어른이 털리고 가는 그 장면, 네, 맞습니다. 이 영화에 굉장히 완전 중요한 장면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사실 지금 배우님께서, 그러니까 재준 배우님께서 다른 촬영이 또 준비가 있어가지고 먼저 좀 나가야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배우님한테 질문 있으신 분은 먼저 하나만 받고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네,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재준 배우님 아니면은 그 기준의 역할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다, 더 풀어야 된다 하시는 분 있으면 그냥 보내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질문이 안 나왔겠듯, 네. 하나 질문 받아도 되죠? 네. 억지로 받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기준이가 영문이를 좀 따라하잖아요. 네. 근데 영문이가 느낄 때는 기준이가 자기를 따라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게 나는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너는 왜 이걸 재밌게 하느냐 라고 전 느꼈거든요. 그게 혹시 맞나요? 네. 솔직히 기준이 입장에서는 기준이는 그걸 즐긴 거죠. 네, 그쵸. 재밌어서 한 거잖아요. 멋있어가지고 네. 따라한 게 맞습니다.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이크 잡은 김에 먼저 또 가셔야 되잖아요. 이 영화가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나는 이제 개봉 첫날인데 좀 바람을 얘기하고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저 더 잘 되고 싶고요. 그리고 약간 이 영화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러 와주신 분들께서 좀 많이 소문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치. 그게 슈퍼스타 아디다스 슈퍼스타 네. 슈퍼스타 있으세요? 그 슈퍼스타가 사실 네. 촬영 날에 한번 선물을 받았었어요. 아, 촬영장에서. 네. 근데 그것도 있고 평소에 그냥 신고 다니는 것도. 제일 좋아하는 운동화는? 제일 좋아하는 거요? 안 보내. 가야 된다는데 안 보내. 리복? 리복. 에어컨 브랜드? 네. 의외로 리복을 좋아하는 이재준 배우님을 그러면은 네, 박수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시길 바라면서 다음 토크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조금 더 이어서 궁금증을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오늘 질문하신 분들께는 들어오시기 전에 배우님들이랑 감독님이 사인을 하셨거든요, 포스터에. 그래서 그걸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영화가 막 웃기는 내용은 아닌데 이 초등학생의 그 사회가 너무 리얼하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약간 웃음이 나더라고요. 진짜 축구하는 것도 어쩌고 이렇게 초등학생이 진짜 축구하는 거를 보는 것처럼 막
느껴지고 그런 게 너무 디테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그런 초등학생의 사회를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께. 글쎄요, 제가 저의 초등학생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했고, 저는 했고, 뭐 특별히 뭘 했다기보다 그냥 저는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생각했고, 다만 저보다 훨씬 어린 다른 세대는 연출부 친구들이 요즘은 안 이렇다고 잡아줘서 네. 계속 잡아줘서 디테일들을 조금 수정해 나가죠. 그래 요즘은 이런 걸로 안 노나 뭐 이렇게 해서 특별히 그런 거를 되게 리얼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모르겠어요. 제 쪽에서 하진 않았고 연출부 친구들이 많이 그때 코멘트를 오히려 저보다는 더 초등학생과 가까운 나이였으니까 그 친구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했던 것 같아요. 축구나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좋아했었고 그 정도입니다. 네. 그 두 배우님은 감독님이 구현한 그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정도의 나이대의 이 심리적인 어떤 이렇게 요동치는 감정 이게 이 시나리오에 얼마나 반영됐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오히려 연출부와 더 가까운 나이잖아요. 네, 이 시나리오의 완벽성의 디테일의 완벽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좀 첨언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석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석호하고 기준이하고 원래 가장 친했잖아요. 근데 점점 멀어지는 게 실제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 중에 하나니까 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님이 글을 잘 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칭찬 들으셨습니다. 네. 네. 저는 감히 제가 감독님의 시나리오를 뭐 어떻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전 그냥 너무 좋았는데. 네. 배우님은 근데 평가하는 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 자세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엄청 포스가 있지 않아요? 네. 네. 굉장히 닮아 있다 영문이랑 좀 매섭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독님 만족하세요? 두 배우의 평가에 대해서는?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을 다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나리오는 처음에 어떤 계기로 구상을 하신 거고 시나리오는 있었는데 촬영을 하시면서 혹은 편집 과정 중에 삭제하신 장면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2019년도에 기획개발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또 이제 역순으로 생각해보면 그보다 6개월 전, 그러니까 2019년 초반 정도에부터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기획개발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뭐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고 왜 이 얘기를 먼저 썼을까?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기준이와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기준이처럼 실제로 어떤 영문의 간택을 받아서 뭔가 권력을 조금이라도 쥐어봤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다만 제 판타지 속에서 제가 어떤 학원 풍경물 만화를 보면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 속으로만 그렇게 재밌게 보고 학교에 뭔가 싸움 잘하는 애 있다 그러고 누가 전화 간다 그러면 괜히 궁금하고 저는 관계없는 사람. 근데 그런 되게 막연한 권력에 대한 그게 뭐 동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본 영화나 그런 데 보면 되게 그 폭력과 그런 것들에 대한 낭만 느와르에서도 많이 있고 그런 게 막연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준이처럼 저런 힘의 권력의 게임이 유의였어요. 100% 저한테는.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유의였고 그랬을 때 가끔 반에서 되게 영문이 같은데 제 기억 속에도 영문이들이 몇 명이 있겠죠. 부지불식간 화를 확 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물어보거나 그런 건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 나는 이해 안 되지만 이해한 척 혹은 미안한 척 엄청 비겁하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금세 내 그 비겁한 내 자신을 금방 잊어버려야 되고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 불편함이 몰랐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제가 좀 나이가 들고 어떻게 보면 제가 영화를 계속 하면서 독립 영화를 하고 어떤 사회 안에서 제가 좀 더 영문이와 가까워진 거죠. 제 또래 안에서는 제 누구 주변에는 차를 뭘 샀고 혹은 이제 이번에 전세를 알아봤고 애가 몇 살이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됐는데 저는 계속 그 아주 먼 얘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약간 도태된 느낌을 들면서 물론 영문처럼 화는 안 내지만 그 술자리에서 나오던 얘기가 내 혼자한테 확 긁힐 때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시절의 영문을 상상해서 채워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의 환경에 어떤 이런 환경이라면 얘가 그럴 수 있었겠구나. 뭐 그때는 쟤는 부모님 어쩌고 가장 형편이 어쩌고 이게 되게 그냥 피상적으로만 저러니까 저렇다 흔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했다가 막상 내가 그 비슷한 느낌을 받으니까 그때의 영문을 상상으로 좀 채우면서 당연히 기준과 영문 둘 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저인데 제가 좀 채워서 그게 재밌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아까 말한 풍경물의 장르를 지금에서 바라볼 때는 좀 더 다르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게 재밌어서 이게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배우님들은 지금도 성장기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이해하지만 그래도 고소희 배우님은 지금 감독님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제일 많이 또 이 시나리오를 보고 또 고민하셨을 것 같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성인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양지만 있는 건 아니고 그늘도 각각 개인마다 다 있을 거고 그런데 그냥 어쩌다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또 양지만 있는 건 아니고 그늘이 있는데 그늘에 있는 영문과 영준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우리는 양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늘일 수 있는데 그냥 그 그늘을 어른이 만들어준 것 같아서 저는 찍고 나서도 내내 미안했어요 애들에게. 그리고 3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어딘가에 영문과 영준이가 있을 것 같은데 걔네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우리 영화가 너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기준의 엄마로는 또 쓴소리를 뱉었지만 자기 아들을 위하는 또 이렇게 고소희 배우님이 생각하는 어른의 어떤 또 마음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면도 조금 언급을 좀 하면 배우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좀 안쓰럽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정이 여러분들도 되게 마음이 쓰이는 장면이지 않았을까. 굉장히 자기를 껍데기로 보호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막판에 자기의 감정이 어떻게 보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이 여름이 끝나고 나는 진짜 버려졌구나 라는 그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배우님은 그 장면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마지막에 오토바이에서 기준이 엄마를 그때 촬영을 하면서도 그때 영문이랑 영준이가 느끼는 감정이 과연 무엇일까 를 가장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무리 기준이랑 놀았지만 가장 큰 거는 이 기준이 엄마가 가장 미울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름 동생이랑 둘이 어떻게든 우여곡절이 있어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나가지고 우리 삶의 방식에 되게 침입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기준이 엄마가 모든 걸 망쳤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울 것 같기도 하고 원망도 될 것 같고, 그냥 되게 여러 감정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좀 첨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결론에 대한 고민을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으셨을까? 좀 매정하고 비정하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지금의 결말이. 그거는 근데 취향인 것 같아요. 제가 전작을 봐도 그렇고 되게 세계가 되게 비극이에요. 엔딩에서 이게 엄청 그렇다고 막 선배 누가 막 죽고 엉엉 울고 이런 영화는 아닌데, 전작도 다만 이들이 이 비극을 인지하고 살지 않아야 된다, 뭐 이 정도의 저는 결말을 항상 하는 편이고,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도 엔딩은 그 로케이션은 바뀌었지만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축구를 하지 않는 아이들, 다만 이제 이들이 축구를 하지 않는다는 감정을 이들이 알고 하는 말은 아니고, 다만 어떤 영준이가 태도가 제일 크게 바뀐 건 영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문이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 씬에서 찬수 집에 밥 먹으러 밥 먹나 어디서 찬수집 니 안 싫어하나? 니 안 싫어하는데, 이게 이제 영준이가 했던 초반의 반응이라면, 일련의 사건이 있고 엔딩에서 이제 그 쓰레기장에서 축구하러 가려고 하다가 나도 안 갈란다, 왜 하고 싶다며,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라고 딱 말했을 때, 영문이도 아까 말했듯 감정을 배우거나 감정을 배운 애가 아니어서 자기도 비행이든 유희든 이런 걸 되게 구분하며 사는 애가 아니었고, 굉장히 모호한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그 감정만큼은 아까 말한 경험치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영준이 입에서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왜 그냥 했을 때 딱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유는 모르지만 분노인 거죠. 분노가 딱 들어서 닌 앞으로 축구하러 가자고 하면 뒤진다. 이게 분노의 방향도 제대로 안 표출됐을 거야. 그냥 영준이한테 죽는 거야. 이제 이 축구하자고 하면 내한테 죽는다 이라고 가는 게. 그래서 사실 얘들은 축구 안 한다는 걸로 결말이 나고 화는 남아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제가 관객이나 제가 연출자가 볼 때는 이게 엄청 큰 사회에서의 이탈과 탈락을 의미하는 얘들한테 축구를 하지 않는 마음이 든다는 게 그런 의미의 엔딩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디렉팅 할 때도 사실은 되게 거친 터프한 그걸 했어요. 좀 더 생각이 많아 보인다. 현진이가 어떤 대사를 쳤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되게 단순하게 기분 나쁘게 뱉어서 좀 더 약간 터프한 연기를 요구했던 것 같고, 그게 잘 조율돼가지고 좋은 결말이 된 것 같아서 좀 좋아하는 시입니다. 네, 그 감독님 설명하실 때 대사의 그 지역어를 너무 굉장히 배우님들만큼이나 잘 쓰시는 것 같고, 이게 디렉팅에 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좀 짐작해보게 되는 답변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인물들의 어떤 한 단면 그 여름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후에 어떤 이 사회 모양까지 좀 약간 가늠해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들도 좀 소환해 올 수 있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폭이 넓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사실 배우님과 감독님 거의 이제 그러니까 스크린에서는 좀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 영화가 좀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최초의 목격자이기도 하다. 여러분 오늘 오신 관객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좋은 발견을 하셨다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좀 오늘 질문 하시고 참여하시는 거 보면서 그런 좀 희망을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토크는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또 이렇게 마지막 관객분들께 바램, 그리고 인상 이런 것들 한마디씩 좀 들어보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서희 배우님 먼저 드릴게요.
영화가 괜찮잖아요, 여러분. 예,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극장에 오셔서 3년 전에 푸푸됐던 아이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아이들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문 많이 내주시고 영화 좋다고 얘기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박수 치신 분들은 다 소문 내주시는 걸로 동의한 걸로 생각을 하면서 정준 배우님. 네, 일단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고서희 배우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옆에 계시는 정준 배우님처럼 네. 만큼이나 관객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요. 저희 영화 드디어 7월 9일 오늘이죠. 개봉하게 됐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영화. 그래가지고 저희 감독님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배우분들, 간 배우도 계시고 지금 아는 배우분도 계시는데 다 모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영화 제목처럼 올해 여름이 지나갈 때쯤이면 다시금 저희 영화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없는 이재준 배우님 건너뛰고 안온 최우록 배우님 건너뛰고 감독님. 일단 영화가 어떤지 저는 이게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편집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거짓말 안 보태고 100번 이상 몇백 번 봤다는 입장에서 잘 객관적인 평가는 안 되는 입장인데 그래도 몇백 번을 봐도 자랑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남아있는데 우리 배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영화를 어떻게 보셨든 우리 배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다른 데 작업 많이 하고 있으니까 보면 그냥 아는 척 해줘. 옆에 사람한테 나 저 사람 본 적 있다. 그게 오늘이잖아요. 네. 본 적 있다. 슈퍼스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앞에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지만 요즘 소문은 입으로 소문나는 게 아니에요. SNS 이제 그 SNS를 그냥 홍보 때문에 저도 최근에 든 생각이긴 해서 말하는 거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것도 보는 관객도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고 홍보가 되어야 이런 영화가 계속 살아있고 물론 극장도 계속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저는 만들었다고 막 많이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보신 분들도 봤다고 많이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개인 SNS에 쇼츠 요즘에 많이 만드시잖아요. 쇼츠 만들어주시면은 더, 따봉. 저희 감독님께서 네. 인스타그램을 며칠 전에 개설하셨어요. 네. 그래서 좀 팔로우. 입소문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희 감독님 다 보실 겁니다. 네. 계속 보고 있대요, 지금 감독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린 거를 좀 기뻐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이번 작품뿐만이 아니라 계속 작품 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격려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고서희 배우님 말씀대로 캐릭터들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 보시면은. 그래서 그 마음을 좀 SNS로 전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그러면 개봉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